여러분,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활화산 속으로 뛰어든 철학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가장 귀하고 또 흥미로운 인물, 엠페도클레스인데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 심지어는 거의 예언가 같은 모습까지 다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인물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죠. 버트런드 러셀이 글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철학자, 과학자, 사이비 교주, 그리고 돌팔이 의사의 완벽한 조합이다. 와, 정말 극단적인 표현들이 한데 섞여 있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바로 이 모순이야말로 엠페도클레스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대체 정체가 뭘까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홀리는 데 능했던 뭐랄까 좀 광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모습을 전부 다 가져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기이하고 모순적이었는지 그 전설 같은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보시죠. 엠페도클레스, 이 사람은 진짜 뭐랄까 한편의 연극 주인공 같아요. 늘 보라색 옷에 머리에는 황금관,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신발까지 신고 다녔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스스로를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고 실제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대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그의 마지막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자기가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하겠다면서 시칠리아에 있는 에트나 화산 분화구로 그냥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냐? 시신이 남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화산이 나중에 꼴깍 삼켰던 그의 청동 신발 한 짝을 툭 뱉어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웃기지 않나요? 자, 그럼 그의 첫 번째 얼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과연 그는 기적을 행하는 치유사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한 그냥 사기꾼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치유 능력에 대해서는 진짜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전해져요. 판테아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숨도 안 쉬고 맥박도 뛰지 않아서 누가 봐도 완전히 죽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엠페도클레스가 무려 30일 동안이나 그녀를 죽지 않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뛰어난 의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적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정에서 이 사람의 정말 놀라운 이중성이 딱 드러나는 거죠. 한쪽을 보면 호흡이나 심장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병이 왜 생기는지 분석해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한테까지 영향을 줬던 아주 존경받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다른 쪽을 보면요. 갑자기 무슨 의식을 치러서 태풍을 막았다,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완전 신비주의자였던 겁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그의 이런 신비로운 면은 사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윤회 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는 자기가 원래 신이었는데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소년으로도 소녀로도 심지어는 풀이나 새로도 태어나면서 수많은 삶을 거쳤고 이제 곧 다시 신이 될 거라고 주장했던 거죠. 나는 이미 소년이었고 소녀였으며 덤불이었고 새였으며 바다의 물고기였다. 이 말이 바로 그가 겪었다고 믿었던 수많은 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엠페도클레스한테는 정말 완전히 다른 얼굴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완전 쇼맨십 강한 신비주의자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정말 예리한 과학자일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가장 유명한 과학적 업적은 바로 공기의 발견이에요. 지금이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는 그냥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엠페도클레스가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로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빈 병을 거꾸로 해서 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병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보여주면서 봐라, 이 병은 텅 빈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라는 물질이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물이 못 들어가는 거다 라고 증명한 거죠. 와, 보이지 않는 걸 실험으로 증명해낸다? 이건 정말 과학의 역사에서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천재적인 통찰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물이 든 양동이를 막 돌리면 물이 안 쏟아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원심력의 개념을 어렴풋이 이해했고요. 달빛이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심지어 식물에도 암수가 있다고 생각했고 가장 놀라운 건 다윈보다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생명체가 처음에는 막 팔, 다리, 머리 이런 게 따로따로 생겨났다가 우연히 합쳐지고 그중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조합만 살아남았다는 정말 원시적인 형태의 진화론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진짜 시대를 초월한 사람이죠? 자, 그럼 대체 이 신비주의자 같기도 하고 천재 과학자 같기도 한 이 모든 모순적인 모습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사원 소설입니다. 엠페도클레스 이전의 철학자들은요, 이 세상이 물 하나로만 혹은 불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식으로 딱 한 가지 근본 물질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걸 이론론이라고 하는데 엠페도클레스는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근본적인 재료들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철학의 판들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최초의 다원론 철학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가 말한 그 여러 개의 근본 재료가 바로 그 유명한 흙, 물, 공기, 불 이 네 가지였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 네 가지를 뿌리라고 불렀어요. 이 뿌리들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나무나 돌멩이,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이 네 가지 뿌리가 서로 다른 비율로 섞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한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근데 잠깐만요. 재료만 있다고 뭐가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이 재료들을 섞고 또 떼어놓는 어떤 힘이 필요하잖아요. 엠페도클레스는 바로 이 점까지 생각했습니다. 우주에는 이 네 가지 원소를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있다고 봤는데 그 이름이 정말 시적이에요. 바로 원소들의 하나로 합치는 힘인 사랑, 그리고 떼어놓는 힘인 미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힘이 거대한 우주적 춤을 추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봤어요. 사랑의 힘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면 모든 원소가 완벽하게 합쳐지고 반대로 미움의 힘이 지배하면 모든 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한 혼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뭘까요? 바로 사랑과 미움이 끊임없이 밀고 당기며 싸우고 있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거대하고 시적일 상상력이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흙, 물, 공기, 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무려 2000년 동안 서양 전체의 생각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엠페도클레스가 이 이론을 내놓자마자 철학의 거장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그대로 받아서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이게 중세시대 연금술의 기본 바탕이 됐고 무려 17세기에 근대 과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철학, 과학, 의학 모든 분야에 그냥 기본 상식이었던 겁니다. 특히 의학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났어요. 아까 말했던 히포크라테스가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를 우리 몸에 그대로 적용해서 사체액설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우리 몸은 피, 황담즙, 흑담즙, 점액 이 네 가지 액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액체들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는 이론이었죠. 이게 언제까지 통했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19세기까지, 그러니까 불과 한 200년 전까지도 서양 의학의 핵심 이론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의 생각이 현대 물리학의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을 네 가지 기본 원소와 두 가지 기본 힘으로 설명했죠? 현대 물리학은 세상을 기본 입자들과 네 가지 기본 힘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세상을 몇 개의 근본적인 재료와 그것들을 움직이는 힘으로 나누어 이해하려는 그 기본 생각의 틀만큼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엠페도클레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뛰어난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쇼맨이었을까요?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생각이라는 건요, 그냥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나오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깊은 통찰력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극적인 무대, 그러니까 쇼맨십까지도 필요한 건 아닐까요? 세상을 바꾸려면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